안녕하세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의 성경섭입니다. 여러분은 좀 전에 영상 한 편을 보셨습니다.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고요. 이번엔 반대로 당신은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고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이오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중화요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맵기로 유명한 사천요리인데요. 사천요리는 기름지지 않고 매운맛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중국 음식 가운데 비교적 우리 입맛에 잘 맞습니다. 사천요리. 이 본고장이 바로 사천입니다. 중국식으로는 쓰촨이라고 그러죠. 쓰촨은 편대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2008년 리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무려 10만 명에 이르는 사망 실종자가 나왔고 또 5년 뒤에도 7.0의 강진으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났습니다. 쓰촨은 삼국지에도 등장합니다. 유비가 세운 촉한의 역사. 이게 쓰촨을 유비가 정벌한 그런 장면에 나오죠. 이 쓰촨으로 들어가는 산으로 둘러싸인 쓰촨으로 들어가는 이 험준한 지형에 길을 내기 힘들어가지고 아주 깎아지는 절벽에 바위에다가 구멍을 내서 이제 사다리 형태로 길을 냈습니다. 이걸 이제 잔도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제 유비가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 촉도라고 그러죠. 아주 구불구불한 길을 힘겹게 통과하는 이 삼국지의 한 장면이 쓰촨하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쓰촨 요리가 매운 건 이 더위와 추위가 아주 심한 그 내륙성 기후 때문에 이 기후를 이겨내기 위해서 마늘, 파, 고추 같은 향신료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쓰촨의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촉견폐일, 총나라 개가 해를 보고 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도 그럴 듯이 총나라는 주변이 이제 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평원에서 넘어온 구름과 안개가 항상 사시사철 가려서 해 보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끔 날씨가 어느 때 좋아가지고 해가 뜨면 사람보다도 우선 개들이 해를 이상하게 오랜만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해를 보고 막 짖는다. 그래서 촉견폐일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는데 이 촉견폐일은 흔히 자기 자신만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우기거나 남의 의견을 아예 뭉개고 또 의심하고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 이 촉견에 비유를 합니다. 설익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높은 학식과 경륜을 얕잡아보고 이제 무책임한 언동을 막 늘어 놓는 이런 이제 사람들도 촉견폐일과 딱 맞아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달 보고 짖는 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거나 또 대수롭지 않은 일에 이제 공연히 놀라거나 겁을 내서 막 떠들썩하는 아주 싱거운 사람이죠. 시골길 가다 보면 달뜬 교교한 달밤에 막 개들이 짖는 소리 여러분 혹시 경험했을 겁니다. 또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은 오히려 흉보고 떠들어댈 때도 이 달 보고 짖는 개라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이 달 보고 짖는 개도 문제지만 이 짖는 개를 따라서 덩달아 짖는 개들이 이제 더 문제입니다. 자, 촉견폐일이 공연히 남을 탓하는 것이라면 개견승천, 오늘 뭐 사자성어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만 개견 말 그대로 닭과 개입니다. 승천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공연히 남의 덕분에 하늘로 올라간다. 직역하면 신선도 아닌 닭이나 개가 승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덕에 빌붙어서 권세를 누리는 걸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늘 고심하던 왕이 있었다. 그러다가 어떤 신선을 만나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게 된다는 신비로운 약의 제조법을 배우게 되었다. 왕은 신선이 알려준 대로 약을 만들어 먹고 하늘로 올라가 죽지 않는 신선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하늘로 올라간 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궁에 살던 닭과 개들까지도 남은 약을 주워 먹고 모두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던 것이다. 신선을 새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약을 먹고 주워 먹고 하늘로 올라간 신선닭, 신선개 한동안은 뭐 신선처럼 인간 세계가 발 아래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개는 개고 닭이면 닭이죠. 신선들의 애완용이나 혹은 식용신세를 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할 얘기는 뭘까요? 바로 남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촉견폐일 얘기를 하면서 반면교사로 저는 이제 안숙선 명창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숙선 명창 잘 아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와 병창 예능 보유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뭐 최고의 판소리 여성 명창이죠. 안명창은 이제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일찍 여였다 그래요. 어머니는 다행히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삭바느질로 삼남 이녀를 키웠습니다. 뭐 가정 형편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린 숙선, 어머니 한숨 푸념을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커서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했다고 합니다. 안명창 고향이 이제 남원입니다. 남원에 가면 가보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광안루가 있어요. 거기 춘향이 얘기 나오는. 초등학교 시절에 그 광안루에 있는 오작교를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연못 밑에 뛰어노는 잉어들을 보면서 이 물을 보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그냥 몸을 풍덩 던진 심청처럼 물에 뛰어들 수 있을까. 그런 효심이 지극한 소녀였죠. 바로 이제 그녀가 어린 나이에 소리꾼의 길에 접어든 것도 알고 보면 이제 가족들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아담해요, 체구가. 근데 안명창 체구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고 뭐 내성적이라 남 앞에 서기도 꺼린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숫기 없는 그런 어린 소녀였는데 아주 착실해서 그 국악원에 다니던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꼭 그랬다고 합니다. 애들 보면 숙선이 본받아라, 숙선이 본받아라. 어릴 적부터 안명창 일찌감치 심청가하고 춘향가를 뗐어요. 근데 인터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겉모습은 심청에 가깝고 인당수에 뛰어들고 싶은 심청에 가깝지만 정작 속마음으로는 춘향을 흠모했다고 합니다. 로맨틱하게 자신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풀어내는 아주 당찬 춘향이가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체구는 열이지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이제 엄청난 에너지, 아마도 마음속에 심창의 춘향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열망의 표현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쑥대머리 안명창은 사실 이제 남원은 명창의 산실입니다. 춘향제가 매년 열리는데 1985년에 이 춘향제가 대통령상으로 격상되면서 이제 많은 그 명창 지망생들이 나왔는데 고향의 대선배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선배하고 대결해? 어불성설이야. 그러고 마음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1986년에 춘향제에 나와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명창 반열에 오른 거죠. 이 경우를 봐도 참 안명창처럼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남을 배려하는 거다. 이런 이제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명창이라면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귀명창이라고 그러죠. 귀가 이제 잘 명창을 알아보는. 서양 음악은 공연을 할 때 보면 이제 끝까지 박수를 다 듣고 이제 마지막에 뭐 커튼콜도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중간에 막 얼쑤 추임새도 넣고 박수도 치고 그냥 관중하고 같이 호흡하는 게 특징이죠. 근데 안명창이 이 공연할 때마다 이 홍씨 할아버지라는 귀명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다가 안명창이 소리를 잘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대목에는 잘한다! 아주 벼락같이 소리를 치는 통에 다른 관객들이 그냥 인상을 씁니다. 저 사람 좀 드러내라.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았다 그래요. 안명창도 처음에는 청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집중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영감님이 꼭 내가 잘할 때 내 자신이 이 대목 좋다 할 때 추임새가 꼭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분이 안 계시고 잘한다 소리가 안 들리는 날에 왠지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안 오셨나? 이렇게 관중석을 둘러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안명창은 그 외가가 국악계의 아주 명문가입니다. 동편제 판소리 적자라고 그러죠. 강도군 명창. 또 이모는 가야금 명인 강순영.
집안이 이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국악을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9살 때 주광덕 명창의 문화로 들어갑니다. 숙선의 별명이 남원의 아기 명창입니다. 어릴 때부터 소리꾼 기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타고난 명문가의 소리 기질도 있지만 소리꾼은 기량을 타고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임새라는 게 있어요. 성량이나 이제 음색으로 소리에 느낌을 주는 겁니다. 같은 소리라도 이렇게 소리에 맛을 주는 거죠. 이게 결국은 타고나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조상 탓, 부모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국립창극단에 들어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소리가 형편없다는 걸 알았어요.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소리를 입에 달고 살고. 당시 창극단이 지금 국립극장의 다루름극장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연습하다 보면 큰 유리창 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이네 하고 눈물을 짓다가 또 연습하고 연습하다 또 내다보면 눈이 내리고 있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연습을 하는 안숙선. 눈앞에 그 모습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판소리 5바탕을 완창한 몇 안 되는 소리꾼이죠. 안명창. 근데 진정한 소리에 도달하려면 소리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달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춘향가 완창하는데 7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심청가 6시간. 또 수궁가, 홍보가, 적벽가 뭐 서너 시간씩 하면 그야말로 이 5바탕을 다 하려면 꼬박 하루 종일이 걸립니다. 가사만 해도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외우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외우고 소리를 아주 입에 달고 사는데 하루 이틀만 쉬어도 정말 거짓말처럼 필름이 딱 끊겨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허투루 보내면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그냥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길 가면서 소리는 잠시만 놔도 멀리 달아났다. 안명창은 이렇게 당시를 회상합니다. 자, 안명창과 스승님의 얽힌 얘기 한 토막 소개해 드릴게요. 안명창이 19살에 만난 그 김소희 선생, 명창, 김소희 명창은 아주 그 소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귀한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 스승을 만나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대로 따라하다가 소리를 왜 하는지 깨달았다고 그래요. 소리꾼은 만인 앞에 서야 하는 공인이다. 소리도 잘해야 하지만 인격을 갖춰야 한다. 안명창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당장 짐 싸서 시골로 내려가라. 불호령이 떨어지고 정말 회초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스승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회복되지 못할 상태, 입원해 있던 시절에 아마 안명창이 딴에는 좀 멋지게 한다고 방송에서 좀 속된 말로 좀 까불까불 했던 모양입니다. 스승님이 TV로 나온 그 모습을 보시고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너를 최고라고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저거 아니라고 하는 말을 명심해라. 그렇게 우쭐거려서는 안 된다.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너를 최고라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저거 아니라고 하는 말을 명심해라. 그렇게 우쭐거려서는 안 된다. 내가 아니고서는 누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니? 어디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거라. 안타깝게도 안숙선 명창 스승님 편지를 보낸 지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안명창은 지금도 시간이 나면 스승님의 편지를 꺼내본다고 그러는데요. 무대에서 인기를 의식해서 조금이라도 이 오버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스승님의 편지를 생각하면서 이게 아니야. 내가 가진 것만을 관객들에게 보여줘야지 하고 마음을 다지게 된다고 합니다. 스승님의 애정어린 쓴소리, 안명창의 소리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자세까지도 바꾸어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해도 모자란데
어줍지 않게 어른들 흉내를 낸 거죠. 재담을 했거든요. 농담을 깔고. 선생님이 보시고 저 아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조금씩 물이 새어져 나가는 항아리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숙선 명창은 자신이 걸어온 득음의 길을 항상 채워도 빈 공간이 생기는 항아리에 비유했습니다. 득음을 하고 도를 깨닫고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물이 살살살살 새어나가서 빈 공간이 생긴 항아리처럼 되고 또 다시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남 탓을 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내 탓을 하면서 꾸준히 나를 갈고 닦는 그런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안숙선 명창이 이 말을 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소리의 대선배들이 이제 소리 맛 좀 알게 되니까 나 저승에 가게 되었네 하던 말뜻을 고이를 바라보는 이제 와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됐습니다.